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과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외국인이에요. 9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급등 현상을 만들게 됐고, 9월 중순서부터 말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정기가 좀 진행이 되게 됐죠. 그래서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야, 지금이 조정이 끝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외바닥이 잡히던 쌍바닥이 잡히던 이제 조정 마무리 모양이 잡히게 되면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8월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코스피가 3천이 간다고 외치는 시기가 아닌 냉각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왔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공개방송서부터는 준비되고 있던 그 냉각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왔었고, 9월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종료된 뒤에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공개방송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9월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종료가 되게 됐지만 9월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 내용을 시각자료로 만들어 해당 자료를 보는 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해서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가 이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이 9월 28일 급등을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9월에 시작된 냉각기가 완전히 종료된 건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시절 대한민국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 이 속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한머니의 한국지사 매니저, 이 외국인이 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9월 28일 날 어제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51% 급등이 만들어지면서 그간의 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환을 긋게 되면 단기 하락 추세에 이 헤딩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야, 요거 넘어서면은 조정 끝이니까, 그리고 시기상으로 9월 18일로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얘가 이제 뚫고 위로 다시 가는 시절이야. 여기서부터 왔던 게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무너져 왔지만 다시 세 번째, 이전보다 각도는 낮아지게 됐지만 다시 반등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현금 비중을 왕창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미국의 대형주 지수 S&P 500 지수도 9월 28일 날 1.61% 급등을 나타나게 됐고, 얘도 똑같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살짝 넘을 듯 말 듯 헤딩을 하는 모습. 나스닥도 보게 되면 어제 1.91%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얘는 단기 하락 추세선을 뚫은 걸로 그림상으로 보이죠. 그림만 보게 되면 야, 현금 비중 확대, 주식을 지금 사야지, 그리고 직전 고점대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털고 소량 들고 넘어가면은 좋은 거고, 눌림을 주게 되면 그때 비중 추가, 이와 같이 이전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전에 진행되던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게 된다라는 관점을 갖게 돼요.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가격 차트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2020년 3월 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경제지표예요. 이 글로벌 옵션 지수의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또한 이와 같은 글로벌 옵션 지수의 분석 결과는 다른 뭐 금융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든지 분석 보고서를 보더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재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의 경험의 법칙상 글로벌 옵션 지수가 이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주식시장 그리고 원유 가격 등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락을 나타나게 돼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사들은 주식시장과 원유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 이하의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면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옵션 지수가 이와 같이 파란 선을 넘어서게 돼요. 반대로 빨간 선을 넘어서게 되면 반대예요. 글로벌 주식시장과 원유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을 할 때
베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글로벌 옵션 지수가 빨간 선을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20년 3월에 이와 같은 글로벌 옵션 지수가 위로 파란 선을 급격히 넘어서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한 형상만 기억을 하게 돼요. 얘는 하방 변동성이었어요. 하방 변동성. 근데 하방 변동성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늘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못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게 되고, 하방 변동성은 늘 먼저 상방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은 오버슈팅 현상, 주식시장과 원유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의 오버슈팅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것이 3월로 가면서 언더슈팅 현상으로 진행되게 됐어요. 현재 보게 되면 2020년 5월 18일서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이와 같은 다시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게 됐고, 오버슈팅 현상이 종료됐어요. 그 말은 지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오고 있지만, 상방으로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든다. 왜냐? 상방의 흐름이 지속되니까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상방 베팅을 하게 되니까 거대 돈을 들여서 상방의 흐름을 만드는 그 투자 조직들이 마진율이 적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반대로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근데 또 이러한 지표를 보게 되면, 야, 이거 반대로 가는 타이밍이 왔다. 하방 베팅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방으로 가져가고 않죠. 이와 같이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서, 즉 이와 같은 어디로 위치가 변경될 것인지를 알더라도 파생 시장에서 중요한 게 시간 가치인데, 이 시간 가치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즉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더라도 언제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면 하방 풀베팅으로 버티고 있다가는 큰 돈을 또 잃게 돼요. 현재 보게 되면 2020년 5월 18일서부터 2020년 8월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종료되게 됐고, 지금은 하방으로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흔들림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4분기는 사용할 만한 뉴스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에 또 엮여서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 5차 재정정책이 지금 표류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뉴스 재료들, 변동성 재료들이 2020년 4분기에 풍부하게 되고, 이와 같은 흔들림을 만들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2020년 4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방으로의 흐름,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봤자 거대 자금을 통해서 변동성을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마진이 적어지는 시절이 이미 종료됐고, 더 이상 만들어봤자 마진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오버슈팅 현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절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경제지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높으셨던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얘는 기술적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다만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 낯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익숙한 자료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 그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서 좀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공유드린 게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2020년 8월 공개방송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준비되고 있다고 계속 공유드려 왔었고, 2020년 9월서부터 냉각기가 시작됐다고 공유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미달러 선물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말했었던 사케다 3천의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조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케다 모양의 3천 모양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냉각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그냥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사케다 모양이 이렇게 되던 어떻게 되던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사케다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으니 거대한 돈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나고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결국은 미달러 선물 가격에 사케다의 3천이 만들어지게 됐고,
병목을 넘어섰고 병목을 넘어선 이후에 눌림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세계의 냇물이 흐르는 모양과 같은 이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기서부터 쌀 선물 시장이 발달이 됐죠.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시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기 수백 년 전 앞서서 일본의 기술적 분석대가들은 더 정교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현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할 때 여전히 참고할 만한 그 타당성을 갖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케다의 삼천이에요.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세계의 냇물이 모이는 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계의 냇물에 병목을 넘어서게 되면 아노 매수문이다, 그것을 외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외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눌리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미 달러 선물 가격은 그동안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지만 미국의 파생 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게 돼요. 왜냐? 상방 베팅, 하방 베팅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흡족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더라도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시절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과 같은 돈을 갚더라도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이 상승하는 현상이 만들어져 왔고,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이후로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미달러 가치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돼요. 미달러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니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에 따라서 미국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 왔고, 6월을 마지막으로 7월에서부터 최근까지 9월 전까지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계속 흘러내려 왔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사케다 3천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얘를 이제 넘어서게 된 거예요.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절 주식시장, 원유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은 하락을 하는 특성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와 같이 3천의 병목을 뚫는 시절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됐고, 비록 9월 28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게 됐지만 얘는 병목을 뚫은 뒤에 이 병목까지의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얘가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 가격 분석 차트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또 얘도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경제지표 하나에 남겨져 있는 한머니의 발자취 하나를 원인과 결과 분석이라는 복수의 경제지표 분석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중에 이해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그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지표를 분석하게 되면 9월에 시작된 냉각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격 차트에서 보게 되면 얘가 마냥 이거 지금 이종 고점대를 뚫고 또 3월 20일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특정 국가의 정책이 그 나라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고, 그 나라 경제가 잘 나가면 금융시장도 잘 나가게 돼요.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이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 특정 국가의 정책을 살펴봐야 되고, 이것을 살펴본다는 것이 바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닌 원인과 결과 분석, 인과 분석으로 살펴본다는 그 의미가 되게 돼요. 경제지표를 인과 분석한 결과로는 2019년 8월서부터 지속 공개방송에서 공유해오고 있는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시장 변방, 대한민국의 한국지사를 움직이고 있는, 한국지사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수급 주체로는 외국인이라고 표기되는 그 한머니 한국지사장은 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뭔가를 이제 연동돼서 바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만들어야지 될 거예요. 뭐라고 있나? 오늘 이제 13시 30분 기준이에요. 10시 반이 넘으면서부터 외국인이 대형주 매도세, 거래소에서 매도세를 이제 줄이면서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10시 반서부터. 도대체 10시 반서부터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코스피 200 지수를 일본의 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일본 가격 차트로 살펴봤어요. 10시 반 이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코스피 200 지수의 10시 반 이후서부터 13시 35분까지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가 310 밑에 구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세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소에 대한 매수세로 전환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코스피 200 지수는 310을 넘어가게 됐고, 이 이후에 310을 기준선으로 공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던 중이에요. 개인은 대형주를 계속 팔고 외국인은 대형주를 매수로 가면서 310 부분에서 공방이 진행이 됐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1개월 국내 금융시장의 1개월 단위의 변동성은 옵션 시장을 봐야지 되겠죠. 옵션 베팅표예요. 여기에 이제 보이는 베팅표는 증권사별로 추정치예요. 증권사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콜옵션 추정, 풋옵션 추정이라고 자기네들이 직접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설명을 보게 되면 증권사별로 추정치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뭐 이 자료를 제공한 곳은 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안내문이 적혀 있어요. 똑같아요. 추정치 증권사별로 다른 걸 갖고서는 돈을 왕창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1개월의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공유를 할 뿐, 이 옵션 매매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면 얘도 이제 13시 30분 기준이에요. 오늘 그때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310.13에 와 있었어요. 310.13. 310.13은 여기 노란색으로 나타낸 박스 구간 310부터 312.5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돼요. 여기에 외국인은 지수가 하락할 경우 돈을 벌겠다고 이 풋옵션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죠. 근데 옵션은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기 옵션 시장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곳이 반드시 깡통을 쳐야지 돼요. 즉 옵션에서는 내가 돈을 벌려면 상대방 돈이 사라져야지 돼요. 그래서 제한된 기간에 자금 운용 능력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이 되게 되죠. 개인은 자금 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옵션 구간에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지수 자체를 일정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특정 구간에 베팅을 한 다음에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베팅한 구간으로 지수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친절하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개인이 돈 벌려고 지수를 개인이 베팅한 구간으로 가져가지를 않겠죠. 반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이제 개인의 사냥을 하게 되고 개인의 포지션 중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존재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론상으로 파생시장의 만기일 때까지 손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하게 돼요. 13시 30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위치했던 구간,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개인은 이와 같이 파란 숫자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이 구간에 지수를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외국인이 개인을 사냥하게 되죠. 이 밑에 구간으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은 여기에 지수가 오지 않는다에 베팅을 해놨고 개인이 풋옵션에서 수익을 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0을 기준으로 지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1개월 단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개월 단위고 옵션의 이 베팅 현황은 변동성이 매우 커요. 오늘 지금 봤다가 만약에 13시 30분 기준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요와 같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30분이나 1시간 뒤에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하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참고해야지 거의 참고가 될 수가 없어요. 증권사별 추정치가 다르고 제가 사용한 증권사의 숫자와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의 숫자가 다르고 이와 같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건
투자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것은 1개월 단의 변동성을 봤을 때 지수가 향후에 어디로 가기 더 쉬운가? 즉 개인의 파란 숫자가 어디에 더 많은가? 2번으로 나타낸 이 315에서 315에서 317.5 미만 구간에도 이와 같이 외국인의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구간으로도 이와 같이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현재 지수 구간에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외국인이 포지션을 바꿔야지 되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준 또는 그 위에 상위 수준까지 이 포지션이 유지되는 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쉽고, 그렇지만 1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3개월 단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국내 금융시장의 3개월 단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국내 선물시장이 되게 돼요. 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따로 안 만들어놨군요. 보게 되면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외국인이 이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의 선물 누적 그 수급인데, 외국인은 이와 같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추었다가 이와 같이 오버슈팅 현상이 강화되는 시절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게 됐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0년 2월 기간에 여전히 코스피 200 지수와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2000년 1월서부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게 됐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3월에 얘가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폭락했었던 절반 수준까지 반등을 만들고 빠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더 빠지기 쉬운 상황인데 N자형 패턴, 또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하는 하락 ABC파를 만들기 쉬운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한국 지사장은 국내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강화를 하게 돼요. 이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2020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냉각기가 종결되지가 않았고 진행형이라는 것을 앞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봤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여기서 다시 얘가 이와 같은 박스권을 만들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상승해 왔으니까 더 추가 상승하기 더 쉬운 시절인데 서서히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림을 가지고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가면 됐지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HTS에서 조회 가능한 최대한의 가격 차트를 꼭 봐야지 된다. 그걸 보게 되면 그 그림상으로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추가로 더 현재까지 구축해온 것만큼 구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냉각기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한국 지사장이 뭔가를 또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4분기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을 하지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밤 10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작게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 속에서 이와 같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주요한 경제지표, 그리고 2020년 9월 28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 현상을 나타나게 됐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냉각기 속에서의 반등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요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풍요로운, 그리고 평안한, 늘 행복한 추석 명절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평일날 진행되는 공개방송에 참여해주신 소중한 밤 늦은 시간, 1시간이 넘는 시간 투자해주신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할 것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며, 고화질의 유튜브 공개방송 화질을 얻는 그 순간까지 구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